인문예술 6강의 그 개념 미술 파트입니다. 자, 이 글은 개념 미술의 특성과 그 다음에 형식을 설명하면서 자, 그의 의의까지 지금 서술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개념 미술이라는 것은 작업 구상을 담은 종이나 작업 스케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송장. 우리가 어떤 물건을 택배 같은 걸 보내면 거기 송장이 붙어오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 든 것 같이 언어를 재료로 하는 미술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때 개념 미술에서는 시각화되지 않은 생각도 뭐라고? 이것도 하나의 예술을 봅니다. 자, 그리고 개념 미술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형식을 선호하게 되는데, 레디메이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입, 자료와 언어. 자, 이것이 바로 여기 선호가 되는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지금 비물질성을 지닌 생각이나 관념까지도 예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 새로운 예술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작품을 전시에 출품하는 게 아니라 잡지에 기고하는 화가들이 있대요. 보통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의 방식에서는 작품을 우리가 만든단 말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얻다가 이것을 그 전시, 어떤 미술 전시회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감상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어떤 관념이잖아요. 그런데 자, 잡지에다 기고를 했대요. 그 예술적인 것을 잡지에다가 원고 형태로 이걸 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개념 미술가로 불리는 그들인데, 자, 개념 미술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바로 이 플린트라는 사람인데, 그는 개념 미술이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자, 개념 미술을 언어를 재료로 하는 미술 형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결국 언어를 통해서 미술을 하는 거네요, 지금. 예술을 하는 거야, 지금. 자, 이와 같이 개념 미술에서는 작품이 지닌 물질성이 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질,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예술의 물질성에 대해 견해를 밝힌 사람들 가운데 헤겔의 견해에 따르면, 자, 헤겔은 자, 예술은 필연적으로 물질성에서 정신성으로 이행한다. 이게 옮겨진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이겠지만 고대 어떤 미술이나 회화는 결국 물질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현대 회화로 올수록 결국 물질성보다는 정신성을 더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 해결의 의견이 맞네요, 지금 견해가. 자, 구체적으로 고대 오리엔트의 예술을 대표하는 이 피라미드나 그 다음에 스핑크스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기념비였는데, 자, 이때 정신은 아주 육중한 물질에 눌려 있대요. 그러면 정신과 물질 중에 무엇을 더 중요시했다? 물질을 더 중요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등장한 그리스 예술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장르는 바로 이 조각이었는데, 조각. 헤겔은 예술의 본질이 정신적 이념을 감각적 물질로 구현하는 데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때문에 그는 정신과 물질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조화를 이룬 그리스 조각에서 예술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정신과 물질을 어떻게 되는가? 대등한 어떤 관계 정도, 이 정도로 봤다는 얘기야. 자, 이후에 정신은 더 성장을 해서 서서히 물질을 압도하기 시작했대요. 자, 그렇다면 자, 물질보다는 정신, 이 자체를 더 중시 여겼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르네상스 예술을 주도한 장르는 회화였는데, 자, 르네상스는 언제? 14, 16세기. 이때가 바로 어떻게 르네상스 시대가 되는 거니까. 자, 이때 회화가 뭐야? 미술이죠. 자, 이 미술은 결국 개별 사물이나 표상에서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를 뽑아내는, 자, 여기는 정신적 과정을 통해서 현실의 한 차원을 넘어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조각보다 더 정신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또한 회화의 재료인 물감 역시 조각에 사용되는 육중한 돌에 비해서는 물질성이 한결 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17세기 이것은 다시 또 음악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음악이 예술을 주도하는 역할을 이어받게 되는데, 자, 음악의 재료인 소리에는 거의 물질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소리라는 건 결국 이 파동의 움직임 정도로 본다면 전혀 물질이 아닌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 여기는 이 자체 물질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자, 그래서 얘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거나 이런 질량 자체가 없는,
그리고 물질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봅니다. 음악은. 자, 19세기 이후의 주도적 장르는 바로 또 뭐로? 자, 더 나가서 자, 시입니다. 시.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넘어온 거야? 언어 형식까지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술은 마침내 물질성을 완전히 벗고 학문과 똑같은 재료, 즉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 자란 이런 정신에게 자, 예술의 물질성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옷에 불과한 그냥 형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지금. 자, 이 지점에서 해결은 예술의 종언을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예술이 종말을 맞이했다 이런 뜻이 아니야. 자, 더 이상 어떤 형식이나 물질적인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 이걸 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절대 정신이 물질적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 자, 그래서 예술이 종언을 구했다는 그의 예언은 빗나갔을지 몰라도 20세기 예술의 경향을 보면 적어도 예술이 물질을 벗고 정신으로 상생하리라는 그의 지적은 적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자, 예전 같으면 다 무슨 고대 그 피라미드 같은 이런 건축물을 통해 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신의 어떤 위대성이나 이런 걸 지금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것들이 점차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화가 돼가면서 어떤 개념적인 이런 것들을 담은 것이 예술로 봤단 말이죠. 음악, 더 나아가서 시까지 나왔단 말이야. 자, 본격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개념 미술가는 바로 누구? 자, 보크너. 이 사람이었는데, 자, 1966년 그는 동료 작가들의 이 드로잉과 작업 구상을 담은 종이를 여러 번 복사하여 4권의 파일 노트에 끼워가지고 조각의 받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술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술 작품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한 작업 있잖아요. 그 작업 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딱 어디다 올려놨어요? 조각이 받침대에 딱 올려놓고 이게 예술품? 이게 돼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냐? 우리가 집을 한 채 지어요. 근데 그 집 설계도 있죠? 그래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계약서 있겠죠. 먼저 땅을 사야 되겠죠. 계약서를 이렇게 갖던 그 계약서도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 소유주가 누군지 이런 게 다 나와 있겠네. 그리고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 같은 거. 그리고 또 거기에 설계도, 도면 이런 거하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한 사람이 누구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거 기록해 놓은 그 작업 일지야. 이걸 딱 놓고 이게 뭐야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거기에는 이 솔 루잇과 이 사람은 그 미국의 어떤 건축가이면서 이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밑에 있는 누구 이 댄 플레빈 이 사람과 함께 그 어떤 미니멀리즘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있어요? 공장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찍어낸 물건을 놓고 나서 이거 자체를 어떻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이것이 하나의 예술품처럼 하는 거. 전시 공간을 옮겨놓고. 자,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떤 의도적인 작업을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거는 어떻게 공장에서 그대로 찍어낸 기계에 의해서 찍어낸 어떤 물건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공간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이런 것들을 예술로 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작업 스케치나 그들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송장.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도가 있겠죠. 설명에는 어떤 설명서. 자, 그리고 존 케이지, 음악가네요. 이 사람이 작곡한 악보가 포함되어 있었대요. 자, 그래서 파일의 첫 장은 화랑의 도면이 그려져 있고요. 그걸 전시하고 있는 지금 화랑의 도면. 마지막 장은 바로 이걸 어떻게 했어? 여러 부 복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사기의 내부 도면까지, 조립 도면까지 갖다가 여기다 딱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전시장에 딱 갖다 놨습니다. 자, 이 전시회를 찾은 관객들은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파일을 하나씩 이렇게 넘어가면 읽는 거야. 다 언어로 돼 있겠네, 그럼, 그쵸? 자, 이렇게 작업 구상을 담은 종이와 작업 스케치,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이 송장 등이 예술이 될 때 미술은 결국 음악에 더 가까워지게 되네요. 자, 그래서 솔 루잇에 따르면 자, 개념 미술에서는 생각이나 관념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바로 뭐죠? 생각, 관념. 자, 그래서 예술가가 예술의 개념적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모든 계획과 결정이 미리 만들어지고 자, 바로 그
작가의 머릿속에 있단 말이야. 실행은 요식행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요식행위란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추상적인 개념적인 머릿속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자, 이것이 지금 형식에 의한 그것이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그려지는 것 자체는 그냥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자, 솔 루이스는 그의 작품 벽 드로잉의 실행을 고용된 인부들에게 위탁했어요. 기존이었다면 당연히 어떤 예술가, 그 사람이 직접 작업에 다 온전히 참여해가지고 이 그려진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실행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던 구상했던 것들을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인부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실행을 맡겼단 말이죠. 자, 이게 예술품이 돼버린 거야. 그는 벽 드로잉을 제작하기 위한 지침을 고용된 인부들에게 주었을 뿐이다. 이렇듯 개념 미술에서는 시각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관념도 완성된 자, 여기 어떻게 산물 못지않은 작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개념 미술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형식을 선호하는데, 자, 첫 번째 레디 메이드로 이를테면 자, 마르셀 그 디샹 있죠? 자, 이 디샹이라는 사람이 공장에서 막 찍어낸 그 소변기를 자, 일상의 사물을 예술로 선언한 것. 자, 이걸 어디다 옮겨놨어요? 그냥 일반 소변기가 지금 어디 그 미술 전시회장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거기 무트 이렇게 써놓고 샘. 자, 이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그냥 전시회장 한쪽을 차지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둘째 개입입니다. 자, 오브제나 그다음에 이미지를 엉뚱하거나 다른 맥락에 옮겨 놓는 것. 자, 이 오브제는 그냥 어떤 소재나 재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술 재재를. 그래서 이쪽에 원래 이쪽 것이 엉뚱한 듯. 아까 얘기했던 소변기가 원래는 어디에 있어? 화장실로 들어가야 될 것이 미술 전시회장으로 옮겨졌단 말이야. 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개념 미술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 이 다니엘 비랑은 모든 것을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줄무늬가 그려진 간판을 등에 짊어지고 파리 거리를 활보하게 됩니다. 참 엉뚱하긴 하네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땐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예술이란 말이죠. 자, 또 자료화인데 자료화는 작품을 구성할 때 실제 작품이 모두 기록, 그다음에 지도, 차트 그리고 사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위에 부분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그 작업한 내용들을 일지를 어떤 올려놓고 나서 천만을 올려놓고 이것을 하나의 작품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자, 네 번째가 뭐냐 자, 개념 미술의 가장 보편적 형식이 바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일의 작가 이 한네 그 다르 보베는 숫자와 글자, 낙서를 계열적으로 늘어놓음으로써 회화가 글쓰기라는 관념을 표현합니다. 자, 미술이 결국 뭐가 된 거야? 하나의 글쓰기. 여기까지 넘어가네. 자, 그 다음에 한편 알렉산더 이 알베로는 개념 미술을 낳은 다양한 미술사적 계보학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르면 1960년대의 개념 미술은 네 가지 궤도가 하나로 수렴한 결과 자, 각각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녀석들이 하나의 궤도에서 하나로 이렇게 수렴이 돼버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전통적 예술 작품의 구조를 해체한 바로 모더니즘의 회화의 자기 반상적 경향. 자,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모더니즘의 회화의 어떤 특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기반이 전통적인 어떤 기반이 급진적으로 벗어나려는 이 창작 태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것을 우리는 모더니즘의 회화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현대 문명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이면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 반유토피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모더니즘의 회화에 되어버렸어요. 자, 이것의 자기 반성적인 경향이나, 자, 두 번째, 작품을 시각적 오브제에서 개념적 텍스트로 되돌리려는 환원주의적 경향. 환원이란 말 자체가 바꾸는 건데, 자, 우리들이 보통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개념적 텍스트, 하나의 어떤 문자 언어나 이런 것들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자, 이것들도 바로 이렇게 개념 미술의 어떤 그 안으로 궤도로 들어오게 되고, 자, 디샹에게서 유래하는 반미학 또는 비미학적 경향. 자, 우리가 아름다움 하면 왠지 꽃 같은 거, 자, 아름다운 어떤 여인, 아니면 어떤 아이 같은 이런 순수한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추한 것이고 비미술 내는 그건 어떻게 미학적인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봤단 말이죠. 그런데 디샹은 그걸 지금 뒤집어 버린 거죠. 그냥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일상품이나 이런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조차도 우리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미학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야. 자, 넷째는 예술 작품이 전시되고 소통되는 장소를 문제 삼는 경향입니다. 예전에는 미술품이라면 당연히 전시장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미술관을 찾아가서 그걸 감상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자, 하지만 이 범위가 이제 장소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것은 길거리가 돼도 상관없는 거고요. 아니면 이것이 어떤 특정 장소 다른 곳으로 옮겨져도 그것은 하나의 어떤 뭐가 되는 거야? 자, 그것은 하나의 예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미술관 안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자, 위에서 언급한 개념 미술의 네 형식은 이 네 가지 궤도가 복잡하게 결합하여 나타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은 특성과 형식을 지닌 개념 미술은 예술이 구체적으로 자, 실제하는 작품이라, 아까 이거 물질성이라고 그랬죠? 이 물질성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언어를 비롯한 비물질성을 지닌 생각이나 그 다음에 뭐까지도 관념까지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통념적인 어떤 미술의 어떤 개념에서 이걸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술이란 개념을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자, 우리의 머릿속에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술이 되는 거고요. 자, 예술의 범위는 그만큼 넓어질 거예요. 어떤 특정한 아까 장소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예술품 자체, 예를 들어 어떤 예술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만은 그걸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떤 물건들도 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의 예술품이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넓혔으니까 자, 결국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 관념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예술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확장이 되버렸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